젊어서는 민주화에 투사하였고 지금까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동지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정치 결사인 바 당의 정강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일벌백계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창당되자마자 지선에서 참패를 당해 당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은 바른미래당에선 규율이 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박주선 의원과 이현웅 조직위원장에 대해 손학규 대표 표진 이후의 대책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걸로 보도되고 증언되었는가. 이는 바른미래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구태양당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강정책의 전문에 언급된 바른미래당은 새정치의 토대를 만든다, 분열과 극단의 구태정치를 벗어나자는 가치의 정면으로 배치되고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원행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타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므로 상권 분립의 강화와 사법 정의의 구현에 명시된 정강정책을 위반하였습니다. 동정강정책에는 권력형 부패 및 비리에 대한 감시 체제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는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인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두 분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 뜻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22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이 들어간다는 단어로 사회적 우리를 야기한 바, 이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해 정당정책상의 부패 정치 근절 및 생활공동체 정당 투연에서는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에 대한 엄중하게 취급한다고 되어 있어 하태경 의원 개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큰 논란을 빚었기에 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에 대해 단 한석 출마한 창원 보궐선거에 낮은 투표율 책임을 물어 그 한 달 동안 최고위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사퇴를 압박한 것, 그리고 당대표의 인사권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 17일 이후 최고위에 참석해 최고위를 파행으로 이끈 것 등은 정당정책 법치의 중요성과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대표의 임기 내에서 과거의 관습을 얘기하며 대표 퇴진을 압박한 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현행의 정당정책과 당헌 당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시 각 당의 당원들에게 최고위원회가 권리를 위임받아 만들고 승인한 것입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당시 바른정당 최고위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정당정책과 당헌 당규 위반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모르고 행동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정당정책과 당헌 당규 위반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징계하기 전에 하태경 의원은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백의 종군하기를 아끼는 마음에서 권고합니다. 정당정책의 위반은 당의 조직과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어 그 징계가 당헌 당규 위반에 대해 크다고 사례되므로 징계 요청 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다운 모임 기점. 감사합니다.